천궁2가 중동에 지금 팔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와,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90몇 %를 잡아냈대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야씨 뭐 국사지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천궁2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한 미사일이 실전에서 이걸 성공한 나라가 딱 3나라밖에 없대요. 첫 번째 미국, 뭐 당연하지. 두 번째는 뭐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세 번째가 어디냐? 우리나라란 거예요. 트럼프가 네타냐후하고 통화한 게 12월 1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갔던 거는 12월 29일이었어요. 그 딱 가운데, 딱 중간점이었었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16일에, 작년 12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정확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어떤 물자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어떤 물자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도폭탄 키트가 반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유도폭탄 키트냐? 페이브웨이라고 하는 폭탄에 대한 유도폭탄 키트가 이건 캠프 험프리스가 아니고 오산 베이스에서,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옆에 있는 오산 공군 기지에서 막 물자들이 반출되기 시작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1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자들이 반출돼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 본토로 날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페이브웨이 유도폭탄 키트였어요. 이 유도폭탄 키트는 뭐냐면은 옛날 그 전통적인 폭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폭탄은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에서, 전폭기에서 폭탄을 갖다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핑 하고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꽝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 바람이 불거나 뭐가 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확히 떨어뜨리려면 뭐 옛날에 전자오락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전자오락 할 때 비행기가 뭐 이렇게 가는 속도하고 떨어지는 속도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삐 하고 그 폭탄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잊지 마을 때 폭탄 떨어뜨리면 폭탄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꽝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중 그랬는데, 예컨대 이 정도 와서 떨어뜨리면 여기에 명중시키지 못하고 여기에 딱 떨어뜨린단 말이죠. 재래식 폭탄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래식 폭탄을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이 재래식 폭탄에다가 뭘 하냐면은 막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는 거야. 예컨대 제가 옛날에 100m 달리기 고등학교 때 한 13초 몇 가지는 뛰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 17초나 뛰어볼래나 뛸 일이 없어. 저는요, 달리기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펑션이 없어졌어. 그냥 제가 제거해 버렸어. 달리기 펑션을 없애 버렸는데, 근데 이제 로보트가 막 생겼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틀라스인가 뭐 이런 로보트,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로보트를 갖다 딱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팔에다가도 뭐 붙이고 다리에다가도 막 뭐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로보트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뭐 발목지뢰를 밟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아주 중대한 그러한 장애를 입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옛날에는 이제 목발 짚고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6.25 때 뭐 상위 군인들 뭐 많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게 그런 이제 의료 기술들이 막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하면 그 사람의 기능이, 몸의 기능이 훨씬 더, 그 다음에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소모즈. 뚜두두두두 하면 막 다 보여. 저도 노안이 막 왔는데, 이런 거 뭐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거의 된 거 아닌가? 이제는 안경을 갖다 딱 쓰면 눈에다가 뭘 딱 집어넣는 게 아니더라도 이 안경을, 스마트 안경을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소모즈가 되는 거야. 뚜두두두두 해가지고 저기서 뭐 하는지 다 보여. 뭐 이런 거. 이게 유도폭탄 키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후진 재래식 그 폭탄,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중력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폭탄에다가 뭘 붙이느냐?
레이더를 붙여요. 레이더 유도 장치를 붙이고 GPS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뭘 달아주냐면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폭탄이 날개단 천사가 아니라 날개단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S로 막 조정을 갖다 하는 거야. 야, 저기 그 예컨대 요만한 폭탄 가지고 야, 저 새끼 좀 혼내줘, 저격진 좀 혼내줘. 그러면서 레이더하고 GPS로 쟤 저기 있으니까 한 대 그냥 뒤통수 때려줘.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꽝 때리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유도 폭탄 키트인데 일반 재래식 폭탄에 부착해가지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페이브웨이라고 그랬는데 이 페이브웨이가 폭탄이거든요. 어떤 폭탄이냐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항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밑에서 뿡 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포에다가 넣고 이렇게 뿡 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에다가 뭐 F-35나 뭐 B-2나 이런 데에다가 딱 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뜨리면 이제는 그 폭탄이 어떻게 된다? 스마트 밤이 돼가지고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이제는 폭탄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네. 그런데 새로 만든 폭탄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폭탄에다가 키트만 딱 붙이면 날개만 달아주면 그 폭탄이 스마트 밤이 돼가지고 적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투기에서 투하 가능한 정밀 중력 폭탄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오산 베이스에 페이브웨이 그 정밀 그 유도 폭탄 키트가 1000개가 넘게 있었대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16일부터 오산에서 미국 본토로 빠져나간 이 키트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뭐 한 개당 한 3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스마트 밤을 만든다면 그것보다 3천만 원보다 몇 배의 그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폭탄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0년인지 20년인지 그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탄은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폭탄 처리 비용도 그냥 뭐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탄은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번에 폭탄을 많이 쓸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래식 폭탄을 이거를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써버리면 재활용도 되고 나중에 처리 비용도 없어지고 그 스마트밤 만드는 그런 비용도 확 줄일 수 있고 일석삼조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많이 쟁여놨느냐? 우리나라의 오산 공군기지에 쟁여놨는데 그거를 미국이 싹 빼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란하고의 그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이란을 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던 거지. 만약에 이란이 그걸 알았으면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트럼프한테 SOS 쳐가지고 항복. 대신 쪽팔리니까 우리가 항복했다고 이야기하진 말아줘. IAEA 다 들어와. 그냥 다 사찰해. 그 다음에 우리 석유 중국한테 안 팔게. 미국한테도 팔게. 뭐 호르무즈 건드리지 않을게. 그랬거나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하고 싫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메네이가. 그게 싫으면 돈이 950억 달러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950억 달러. 그 돈 챙겨가지고 그 모스크바로 튀거나 나머지 세 번째 옵션이 뭐냐? 에이 그냥 뭐 모르겠다. 살 만큼 살았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페이브웨이 유도폭탄 키트가 그렇게 그 반출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F-35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한미군에는 USFK 에어포시스에는 뭐가 있냐면 그 F-35가 있는데 거기에 GBU-49가 장착이 된대요. 이 GBU 계열을 그 GBU 계열이 이게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방산업체가 있고 로키드 마틴 그 전투기 만드는 거기에서 만드는 그 항공폭탄이 페이브웨이고 그 구체적인 종목이 뭐 GBU 49도 있고 뭐 GBU 10몇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GBU 49는 이게 F-35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레이저와 GPS가 가이드하는 500파운드짜리 그 밤이래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데 그걸 1000개 넘게 지금 미국이 그 뽑아가지고 이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한미군에 뭐가 있냐면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뭐냐면 패트리어트하고 사드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패트리엇이 뭡니까? 애국자란 뜻이잖아요. 애국자. 패트리어트가 애국자 맞죠? 애국자 말고 뭐라고 또 번역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페이트리엇 해가지고 이게 이제 페이트리엇이거든요. 패트리어트가 페이트리엇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이름을 그 뭐 애국자로 이 미사일은 애국자야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페이트리엇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다 딴 거예요. P는 뭐고 A는 뭐고 막 이렇게 막 긴 게 있는데 PATRIOT 6개인가? 둘레 7자인가? 7자네. 7자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 합쳐보니까 페이트리엇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 힘들어서 그거는 패스. 페이트리엇은 뭐냐면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땅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목표는 뭐겠습니까? 페이트리엇의 목표는 전투기가 목표예요. 근데 이제는 전투기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모두 날라옵니까? 미사일도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트리엇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중고도와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그게 페이트리엇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그 요격한 게 어려울까요? 전투기를 요격한 게 어려울까요? 뭐 미사일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전투기는 페이트리엇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아작나는 거고 탄도 미사일은 더 빠르고 더 작으니까 그 페이트리엇도 뭐 이렇게 놓칠 때가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USFK가 있는데 USFK에 뭐가 있냐면 제35 방공포병 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공포병 그러니까 그 비행기나 미사일을 갖다가 막는 그런 포병 여단이 있는데 그게 그 주한미군의 미군의 제35 방포 여단이 있는데 이 방포 여단 안에 연대가 몇 개 있냐면요. 3개가 있어요. 연대가 3개가 있는데 제1 방포 연대가 있고 제2 방포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제52 방포 연대가 있는데 제1 방포 연대하고 제52 방포 연대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 연대에서 이 방포 연대에서 운영하는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예요. 패트리어트고 이 방포 연대 한 개에는 포대가 몇 개가 있냐면 6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포 여단에는 총 12개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중에 8개를 중동으로 보낼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4개밖에 안 남지. 그 다음에 이미 3개 포대가 중동에 순환 배치가 됐다 이 이야기가 또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11개가 다 나가나? 아니면 3개는 돌아왔나? 어쨌든 미니멈 우리나라에 있는 12개의 패트리어트 방포 그 포대 중에서 8개, 4분의 3은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이상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한미군의 방포 여단에 방포 연대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패트리어트 하나는 뭐냐면은 제2 방공포 연대인데 이것은 이 제2 방공포 연대가 그 운영하는 그 미사일은 뭐냐? 이게 바로 사드예요. 사드. 성주에 있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사드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이 사드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패트리어트도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사드는 뭐의 약자냐면 터미널 끝장을 보는 하이 알티튜드 에어리아 디펜스 해가지고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옛날에 뭐 종말이라고 하는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종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말이가 영어로 터미널인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초고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터미널 하이니까 아주 그냥 하이 중에서도 그냥 끝장본 하이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터미널 하이, 터미널 T, 하이 H 그 다음에 알티튜드 에어리아가 AAD 해가지고 THAAD 사드 이게 사드거든요. 이 사드는 뭐냐면은
고고도,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을 중고도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 고고도에서 초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그게 사드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전투기도 그 요격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드는 전투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초고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정도는 패트리어트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빠른 그러한 초고도 아주 최신 미사일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 안에는요, 뭐가 없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안에는 폭약이 있습니다. 사드 안에는요, 폭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라오는 미사일 안에 폭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쇠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그냥 폭약도 없어요. 그냥 맞추면 터지니까. 어쨌든 이게 사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사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35 방포여단에 제2 방포연대에 사드가 있는데 지금 패트리어트 포대 12개 중에 8개를 중동으로 보내나? 그 다음에 사드도 보낸대요. 뭘 보냈냐? 요격 미사일을 반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드에 레이더나 발사대까지 다 뜯어가지고 중동으로 옮기진 않는데 어쨌든 그 레이더, 발사대, 그 다음에 직접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상당량이 중동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딱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FPC라고 있거든요. IFPC가 뭐의 약자냐면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간접적인 파이어, 그 다음에 프로텍션 케이퍼빌리티 해가지고 간접, 인다이렉트, 화력, 파이어, 방어, 프로텍션 케이퍼빌리티, 간접 화력, 방어 능력 해가지고 이것도 뭐야, 간접 화력, 방어 능력 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지대공 방공 체계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사드, IFPC 이런 게 다 지대공 그 방공 체계인데 각각 처리하는 게 상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중고도 저고도 날라오는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사드는 아주 초고도. 그러면 IFPC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사람이 하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뭐가 전쟁을 합니까? 드론.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중에서 좀 느린 거, 그 다음에 로켓, 대포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IFPC인데, 이래서 이걸 IFPC를 미국판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있듯이 미국판 아이언돔이 IFPC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해외 기지 중에 처음으로 오산에다가 이걸 배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평택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괜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아니면 러시아나 엄하게 그 평택 기지를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IFPC를 우리나라에 배치를 갖다 딱 한 건데, 그러니까 낮게 날아오는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을 캐치하는 게 IFPC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동식 지상 기반 무기 체계라고 하니까 이 IFPC가 막 이렇게 뭐 무슨 큰 트럭이나 뭐 그런 데다가 싣고 막 이렇게 다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IFPC가 우리나라에 들여왔냐면은 드론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딥니까? 러시아입니까? 안 그래요. 드론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봤을 때 결국은 미군의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북한도 아니고 미군이 상대해야 될 그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드론을 막 지금 한단 말이야. 드론은 싸면서도 효과적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아주 입증이 됐어. 그런데 드론 막으려고 패트리어트 쏘거나 사드 쏘거나 그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한 게 IFPC고,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 전 세계 미군 기지가 그렇게 많은데 오산에 처음으로 이걸 갖다가 들여왔는데 이 IFPC도 중동으로 뺄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M270A2, 이건 다연장 로켓포, 이거는 동두천에 배치되어 있는데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배치를 했대요. 주한미군이 주동 미군에 의해서 주한미군에서 두 번째로 배치를 한 다연장 로켓포가 M270A2인데
이런 것도 이것도 또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테킴스라고 해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또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요. 이란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제가 좀 전에 JDA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JDAM이 다시 말씀드리면 조인트 다이렉트 어택 뮤니션인데 근데 합동 정밀 직격탄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근거리에서 정밀 타격하는 시스템이 JDAM인데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보잉에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공군에서도 이 JDAM은 지금 그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운용을 갖다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2021년부터 JDAM을 우리 공군이 딱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JDAM이 7,000개도 넘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탐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냥 그 이란을 아작내려고 그렇게 그냥 작정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님 어쨌든 훌륭하신 분입니다. 안 장관님 그러면서 JDAM 한국에 한 7,000개 있다며 그거 한 3,000개만 우리 주지 우리한테 팔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미국에 보잉에서 만들어 준 거니까 만약에 안 주면 새 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꼼짝없이 내줘야지. 이 와중에 우리나라 방어용 요격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냐면 우리나라에 천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궁이 1이 있고 천궁 2가 있는데 이 천궁이라고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 돈을 빌려줬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돈을 못 갚은 거야. 돈을 못 갚으니까 물건이라도 받아가라 해가지고 헬기도 주고 뭣도 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러시아가 우리한테 제공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미사일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그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디벨롭했던 그 기술인데 이 천궁2가 중동에 지금 팔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와,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90몇 %를 잡아냈대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국사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천궁2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한 미사일이 실전에서 요격한 게 이렇게 테스트한 거 말고 실전에서 이걸 성공한 나라가 딱 3나라밖에 없대요. 첫 번째 미국 당연하지. 두 번째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영국? 아니에요. 프랑스, 독일?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세 번째가 어디냐? 우리나라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궁2의 인기가 확 올라갔대네. 그러면서 JDAM도 우리나라가 물론 이건 보잉사에서 만든 거지만 이것도 좀 우리한테 꿔달라고 하나? 아니면 팔라고 하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작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그냥 어영부영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의사 결정을 하다못해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란의 3단계 레짐 체인지까지는 끝장을 볼 것이다. 트럼프가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름대로 예측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략적 유연성, 스트래티직 플렉서빌리티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미국은 주한미군도 사람도 뺄 수 있지만 무기들도 다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제가 봤을 때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20배나 큰데, 우리나라는요, 코딱지만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컨대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공격하면요, 우리나라는 숨을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그냥 오밀조밀 몰려 살고 있는데, 진짜로 뭐 핵폭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폭탄 몇 개만 그냥 빵 하고 터지면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어디 있겠는가? 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그렇지만 나라도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메네이가 왜 죽었습니까? 만약에 하메네이가 줄을 잘 섰으면, 엄한데 줄 서지 않고 미국 쪽에다가 줄을 잘 섰으면, 진짜 팔라비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란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최소한 아랍에미레이트나 아니면 뭐 카타르나, 쉽게 말하면 테헤란이 두바이나 도하보다 더 발전한 도시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엄한 데다가 줄 서고 엄한 생각하다가 저렇게 스스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걸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극히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